자, 17쪽을 볼게요. 17쪽에 10번하고 12번인데 10번 문제 별표 쳐져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더라고요. 문제 보시면 일단 이거 까먹으면 안 돼. 항상 이걸 말들이 많이 놓치는데 문장에 써 있거든요.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놓쳐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 말고 이 후반부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놓치지 말고 이거 챙기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큰 삼각형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밑각이 각 B와 각 C가 있는데 이 밑각 하나의 이등분선이랑 교점이 나와 있는 거고 36도 5cm일 때 AD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삼각형 자체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꼭지각이 몇 도니 얘들아?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지. 문제에 나와 있어요. AB와 AC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꼭지각은 36도가 되는 거죠.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있는 각. 그러면 꼭지각이 36도면 혹시 밑각 크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맞습니다. 72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72도고 그 다음에 이 각 B도 72도인데 반띵이 되어 있네? 그러면 각각 이 동그라미라는 점이, 그치? 이 동그라미 각이 36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저 잘려진 삼각형들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렸어. 어디도 이등변이냐면요. 삼각형 BDC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나머지 각 하나, 각 CDB를 구하면 이 크기가 바로 72도가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 같잖아. 변 BC의 길이랑 선분 BD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지고 이등변 삼각형 하나 더 있는데 어디 있을까? 요 아래쪽에 있는 DAB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유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DA 길이랑 DB 이 두 선분의 길이도 똑같아지면서 전부 다 5cm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구하자는 게 뭔데요?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얼마예요? 그치, 5cm다라고 해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36도, 72도 요 세 내각을 갖는 이등변 삼각형은 정말 많이 볼 거야, 앞으로. 그래서 뭔가 꼭지각이 36도다. 36도라는 각이 뭔가 여기 쓰여져 있다 하면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런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면 12번으로 갈게요. 12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해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때 저 꼭지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꼭지각이 먼저 주어져서 밑각을 활용하는 게 10번이었다면 12번은 밑각을 이용해서 뭔가 꼭지각을 구하거나 혹은 이제 밑각을 표현해서 x를 가지고 표현해서 이 x라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일단 종이접기야. 접은 종이는 서로 어떻다 했어요? 같은 종이죠. 이 두 종이 똑같은 종이죠. 그럼 저 x, 이 각 점 A가, 꼭지점 A가 접히면 어디에 도달할까? 그치? B에 도달하지.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여기에 A가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 각도 따라 내려오지 않겠어? 그럼 저 x는 어디랑 똑같냐면 각 DBE와 크기가 같아요. 뭐야 이거? 각 DBE와 크기가 같아져요.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한 개가 뭐라고 표현돼 있어? 밑각이? 맞아요. x 플러스 15 단위 뺄게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밑각 각 C도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5 두 개랑 그 다음에 꼭지각 x를 더했을 때 180도 이것을 만족하게 하는 x를 구해주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3x는 얼마 나와요? 150. 3x는 얼마야? 150. 요거 30도 150. x 얼마예요 그러면? 50. 그치? 그럼 x는 50이다 라고 해서 이게 x의 크기를 구하라네? 이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 x의 값이라고 하면은 단위 없이 수로만 적어도 되는데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각도 단위 표현해서 써주셔야 돼요. 답을 쓸 때. 이런 거
크기인데 길인데 단위 안 써놓고 채점할 때 맞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채점할 때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로 서술형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다 틀렸다고 해요. 단위가 없으면. 혹은 단위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썼다고 해도 감점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심을 하자. 직각삼각형은 왜 질문이 없어요? 네, 끝이에요? 직각삼각형은 끝이에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스텝 3를 숙제로 안 냈거든, 직각삼각형은.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먼저 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먼저 받을 거니까 위클리 테스트 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에서 만약에 이상한 게 나왔다 하더라도 질문을 먼저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두 문제 일단 처리했고 다음 또 이제 이어서 삼각형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이제 외울 거리가 좀 많아져요. 이번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외울 거리를 이 책 진짜 친절, 이 책 너무 친절해. 어디다 이 책이 다 정리를 해줬냐면 40쪽을 보시면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선생님이 원하는 게 딱 요 형태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줄줄이 외우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이 소단원에서는 이제 위클리 테스트를 볼 때 문제풀이를 안 할 거고요. 이렇게 적는 걸로 할 거예요. 백지 테스트라고 하네요. 백지 테스트. 그래서 이거 다 배운 다음에 백지 테스트를 한번 볼 겁니다. 다음과 같이 딱 이 표처럼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외워야겠지? 근데 이제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뭔지 그걸 한번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개념 노트 있나요? 선생님이 보통 제목을 연두색으로 그냥 써요. 좀 특별한 척 하려고. 특별한 척 하려고. 대단 없는 왼쪽에 항상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배우는 내용에 대한 소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분필이 약간 남원하지 않는데? 아, 연두색이 없어졌어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외심이란다. 외심. 자, 이 외심을 하기 전에 좀 배경 지식 한 번만 좀 할게요. 아직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안 배운 친구들은 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도형인지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냥 초등학생 때 배웠던 건 느낌적으로 원은 어때? 약간 동그랗게 생긴 어떤 평면 도형이지. 정확한 원의 뜻은요. 정확한 원의 뜻은 이런 거야. 비유를 하나 대자면요. 여기 이렇게 넓은 이렇게 광장이 하나 있어요. 이 광장에 좀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 그림 잘 못 그려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막 좀 비유가 좀 잔인한데 뭐냐면 이거 칼이에요. 아, 사람이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떨어져 있어야 되지. 맞지 않으려면. 그래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피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한테 칼 맞기 싫으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 칼춤을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는 구경꾼이 이쪽 한쪽 방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온 방향으로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꾼들이 다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구경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이면 뭘 만들까?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의 정확한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좀 점을 크게 그렸는데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이루는 도형, 이것을 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개. 첫 번째는 이 기준이 되는 한 점, 얘를 원의 뭐라고 할까?
맞아요.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정한 거리가 중요한데 이 일정한 거리는 뭐라고 할까? 맞아. 반지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은 뭘 갖고 있냐면 중심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 제목을 봐봐. 삼각형에 왜 심이거든? 저기도 이제 심자가 들어가지. 저 심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을 줄여서 이야기한 건데 그럼 왜 어쩌고 저쩌고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왜 어쩌고 저쩌고의 중심. 근데 원이야 원. 왜 어떤 원의 중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이제 어떤 원인지 한번 볼게요.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에 막 그릴 거야. 삼각형에 안 써도 돼요. 오른쪽은 이 세 꼭지점 보이죠? 이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가는 원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릴 수 있거든요. 세 원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 자체가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이 꼭지점 세 개를 지나가는 원을 그리려면 어때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 찌그러지게. 어쨌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한 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뭐라고 하냐면 바깥 외자를 사용할 거예요. 한자 배웠어요. 바깥 외자 들어본 적은 있죠? 외출할 때 그 외자인 거지. 그래서 바깥쪽에서 만나고 있어요. 꼭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랑 만난다는 이제 한자로 접한다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면접 이런 거.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는 원이라고 해서 이제 외접원입니다. 외접원. 그럼 느낌을 찾아봐. 저 외심은 뭐의 중심일 것 같아? 바깥 원이죠. 그치? 방금 말한 건 무슨 원이었어? 선생님 말한 거. 외접원이거든요. 방금 말한 게. 그럼 외접원의 무슨 심일까? 중심. 이것을 이제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외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 선생님이 뜻이라고 해도 알지 정의라고 해도 알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삼각형의 외심의 뜻이야. 정의. 방금 했는데 뭐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중심. 그러면 뜻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이것을 바로 외심이라고 해요. 외심. 옆에다가 그냥 귀엽게 간단하게 그림 하나 그릴게요. 원 하나 있고 이 원 안쪽에 그럼 삼각형이 들어가야 되고 이 원과 이 삼각형의 꼭지점, 세 꼭지점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이게 외접원이라고 해요. 이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면 그 원의 중심이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자, 외자가 바깥이라고 했는데 바깥을 뜻하는 바깥쪽을 뜻하는 그러한 그 영어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치.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외심을 표현할 때는 O로 표현할 거예요. 점 O. 그래서 이 외심은 O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뜻이라는 건 했고 이게 외심이다라는 것이고 이 바깥쪽에 접하고 있는 요 원의 이름이 바로 외접원. 근데 이제 저 뜻은 이제 무난해요. 이름만 봐도 이제 느낌은 알겠어. 중요한 건 단원명, 도형의 성질이죠. 이 외심의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심의 성질은 두 개가 있어요. 너네 이등변 삼각형 성질은 두 개 있었어. 기억해야 돼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두 개의 성질이 있었죠. 외심의 성질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성질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림 그릴 거야. 이거는 성질. 첫 번째 성질은 그러니까 저 외심 보이죠? 저 그림. 원의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이 있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면 이게 외심이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 칼춤추는 미친놈 얘기할 때 그 거리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했었어요? 반지름이라 했어.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 반지름을 만들 수 있죠.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꼭지점까지 이렇게 잡아버리면 반지름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반지름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반지름 돼요 안 돼요? 근데 원의 반지름은 전부 다 어때요? 일정한 거리니까 같은 거리니까 반지름은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질이 되는 거예요. 형태 봐봐. 외심에서 어디까지 거리가 같은 거냐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외심에서 어디까지 거리?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같다. 왜 그러냐면 저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니까.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요. 선생님이 성질은 그림 그린다고 했어요. 이거 그린 거 여기다 하나 성질 옆에다가 그려줄래요? 성질 두 개니까 두 개 그릴 건데 요거 하나만 그려줄게요. 또 똑같은 그림 그릴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래서 쉬는 시간을 한번 잘 확보해봐. 11시 20분이 원래 이제 1, 2교시 끝이에요. 몰랐지? 시간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하나쌤도 너희를 잘 가르쳐주고 싶으시니까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하세요. 이 똑같은 그림 그릴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사이즈로만 하나 바꾸는 거예요. 외심 표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질도 할 건데 두 번째 성질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이거 나중에 삼각형의 내심을 학습하면 외심이랑 내심이랑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질은 요건데 이등변 삼각형 성질 갖고 올 거예요. 일단 이 그림 보이지? 네. 여기서 선생님이 길이 갔다 표시하니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총 몇 개일까? 3개. 보이나요? 세 개인 거? 이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이등변 삼각형은 대충 이등변을 할게요. 이 꼭지각에서 이등분선을 내려요. 이 이등분선이 밑변을 무슨 짓 해주지? 그치? 수직 이등분 해준다라는 게 있었죠. 저걸 여기서도 접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외심에서 요 변까지 수선을 떨어뜨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밑변이 이등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도 이등분이 되겠죠.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이등분이 되겠지. 수직 이등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질은 이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봅시다. 선생님 그린 거 중에 핑크색 말고 보라색 좀 잘 봐봐요. 보라색. 이 변에 수직이등분선, 변에 수직이등분선, 변에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세 수직이등분선이 이 외심 하나에서 전부 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질이에요.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의, 삼각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 이거도 좀 미니미 사이즈로 그리는 거예요.
세 변의 수직이등분,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첫 번째 성질은 왜 저번에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증명을 할 거리가 딱히 없는데 이 두 번째 성질은 증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 이거는 간단합니다.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직각삼각형 두 개가. 얘 한 놈만 볼게요. 얘네 왜 합동일까요? 요 직각삼각형 두 개 있죠? 이거 왜 합동일까? 일단 수직 이등분했다고 했잖아. 여기 변의 길이 하나 같고요. 가운데 공통변이고요. 여기 둘 다 각 끼인 각이 몇 도야? 90도 직각이죠. 수직 이등분 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합동일까요? RH 써먹으려면 이제 1번을 증명하면 돼. 1번 증명하면 이제 RHS나 A나 써먹을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저 1번 증명 없이 만약에 2번을 증명하고 싶으면 SAS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합동이라서 보다 그냥 이제 길이 같다 뭐 이런 거 다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울게요. 이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성질까지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외심의 위치를 할 겁니다. 외심의 위치.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이 외심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 중에 진짜 중요한 외심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이따가 강조할 거예요. 자, 일단은 삼각형을 세 개의 종류로 분류할 건데 뭘로 분류할 거냐면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거예요. 맞습니다.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거예요. 초등학생 때 좀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변의 길이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거 뭔 말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위치 볼게요. 그래서 예각 삼각형은 어때 얘들아? 세 각이 모두 어떤 삼각형이야? 예각인 삼각형이고요. 그 예각 삼각형에서 좀 직각스럽게 그렸는데 외심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내부. 외심을 그리면 언제나 이 삼각형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각 삼각형은 나 삼각형 기호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예각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있냐면 삼각형의 내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예각 삼각형 말고 둔각 삼각형 말고 그 기준이 되는 놈이 직각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에서 이 외심은 요 빗변이 이 원의 지름이 돼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될까? 중심은? 그치. 지름 한가운데 있는 게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빗변의 중점이 됩니다. 직각삼각형. 이게 엄청 중요해요. 뒤에 단원에서도 같이 막 사용할 거예요. 외심표 나중에 이제 배우고 나서 잠깐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외심이 냅다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을 활용하는 경우. 그래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빗변의 중점에 이 된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뭔가 예각삼각형이랑 다르니까 어떨 것 같아? 맞습니다.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해요. 근데 밑에 약간 밑에 판서를 잘 못하거든요. 아래쪽은. 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원은 잘 못 그려요. 잘 못 그려요. 밑에 판서를 잘 못해요. 맨날 위로만 하다가 밑으로 판서하니까 잘 안 돼요.
한번 그려줬었을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외접원에서 이렇게 찌그러지게 접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한쪽 구석탱에 쏠려서.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이 외심이 삼각형의 바깥에 존재해요. 외심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이 둔각삼각형이 나오면 이제 이 외심의 활용을 하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아이들이. 저 외심 문제에서 애들이 많이 겁먹고 많이 어려워요. 예각은 많이 봤던 그림이라 괜찮은데 저 둔각삼각형일 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둔각삼각형 문제 하나 없나? 찾아볼게요. 있습니다. 아주 원하는 문제가 있어요. 35쪽 잠깐 와보세요. 일단 34, 35쪽 잠깐 올래요? 여기 보면 이제 빈칸 채우기 있죠? 34쪽에. 자, 여기 한번 빈칸 같이 볼게요. 34쪽. 보여요? 네. 삼각형의 외심의 뜻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고, 자, 외심의 성질 2개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 어디에서 만나냐면 외심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그러므로 성분 OA랑 뭐랑 똑같아요? 성분 OB, 성분 OC 이것들이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돼서 똑같다. 다음 외심의 위치 봅시다. 예각삼각형, 삼각형 내부, 직각삼각형은 빗변에 뭐라 했어요? 중점이라 했지, 중점. 둔각삼각형, 삼각형의 외부고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34쪽. 저 화장실 좀 갔다 와. 갔다 와요. 지워. 일단 3번 좀 잠깐 볼래? 3번에 막 얼굴 있죠? 이거 수막새라는 문제인데 수막새예요. 이 얼굴이 지금 이렇게 깨졌단 말이야. 이걸 복원시키고 싶을 때 이 유물의 중심을 찾는 방법이래. 이걸 복원시키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한 거 단 하나 지금 뭐밖에 안 배웠어요? 내심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럼 외심 배웠지? 그럼 이거 외심으로 접근해서 이 얼굴을 복원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이 얼굴을 이제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이제 외심을 활용해서 외접원을 그리면 이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을 어떻게 만드냐? 남아있는 부분 있죠? 이 남아있는 부분에 세 꼭지점을 이렇게 얹어요. 아무 데나 얹어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니? 요 삼각형을 통해서 외심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외심. 뭐라 했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찾으면 외심 어딘가 나오겠지. 얘 수직이등분선에 얘 수직이등분선, 얘 수직이등분선 교점 찾으면 어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온 놈을 가지고 원을 그리면 컴퍼스로 막 원 그리듯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 얼굴이 복원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외심을 통해서 이걸 복원시켜야 되는데 외심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기역과 리을에 있는 4개의 그림 중에 외심의 성질과 관련된 그림을 한번 찾아볼래요? 외심과 관련된 그림이야. 외심 관련 그림 찾은 사람? 동윤이 찾았니? 못 찾았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뭐야? 뭐가 떨어졌어? 찾았나요? 외심 찾으려면 저 성질 이용해야 돼. 꼭지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다던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는다던가. 근데 1번 볼게요. 1번 애들아 뭐 어때? 외심일지 확정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변의 수직은 맞는데 수직인 선의 교점. 이등분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변의 이등분인지. 그래서 기역은 외심이 아닙니다. 참고로 기역은 수심이라고 해요. 이제 삼각형에 5개의 중심이 있어. 오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외심이 있고 내심이 있고 나중에 배울 무게중심이 있고 수심, 방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심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괜찮아요. 니은. 근데 니은은 변의 이등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수직이라는 보장이 없지. 그래서 니은도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참고로 말할게요. 참고로 니은 말할게요. 니은은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무게중심. 그 변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린 게 바로 중선이라고 하는데 중선 2개 또는 3개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워요. 자, 디귿 갈게요. 디귿은 어때? 각이 이등분돼 있지. 이것도 외심이랑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 디귿은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그러면 리을이 맞네요. 리을은 어때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데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서 여기 수선을 떨어뜨리면 또 삼각형 합동이 되면서 이것도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리을이 이제 외심을 이용해서 이 유무를 복원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이제 이 직각삼각형이랑 둔각삼각형 문제로 갈 건데 자 우리 5번 한번 봅시다. 5번.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 길이 같은 거 보고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이제 처음에 그냥 문제를 이제 외심을 계속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푸니까 느낌적으로 그냥 점 D가 외심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접근해서 맞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D가 외심이라는 확정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 확정된 이유. 지름을 알고. 지름이라고 나왔어요, 문제. 이게 왜 이 조건만 보고선 왜 이게 외심인지 어떻게 할까요? 수직 등분선지 어떻게 할까요? A씨가 B씨랑 말했으니까 저거 이으면은 다 같은 게 나오네요. A씨랑 B씨랑 같은 게 뭐는 목 괜찮아요? 목 아파요? 목이 아직 안 깼어요. 아 들어가서. 그치 너네 지금 토요일 되게 의외로 빠듯하죠? 선생님 숙제는 대유식 끝나고 우리 수업 시작할 때까지만 하세요. 그때 올려도 돼요. 앞에 꼭 9시 전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9시까지 올리는 거는 앞교시 수업 숙제. 뒷교시 수업은 대유식 이후에 올리셔도 됩니다.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이거 얘들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 얘가 왜 수직이등분선인지 어떻게 할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문제 잘 보세요. 쉽게. 맞아. A, B랑 C, D랑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해서 그거는 그림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직이다라는 걸 가지고 얘가 왜 외심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 얘가 왜 외심인지? 저 이등변 삼각형이 처음에 주어진 큰 이등변 삼각형이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밑각 크기 구할 수 있지. 네. 이 밑각 몇 도가 돼요? 45. 45도, 45도가 되죠. 그럼 여기 45도, 45도.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떨어뜨리면 다시 여기도 각각 뭐가 되냐면 45도, 45도가 되겠지. 그러면 45도, 45도가 되면서 저 작은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변이 또 생겨요.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면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똑같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옆으로 눕혀져 있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똑같아질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지금 모두 똑같고요.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한번 보자. 여기 이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그어진 거고, 그러면 저 점 D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뭐가 돼요? 빗변에 중점이 돼요. 그럼 저 점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외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외심의 어떤 성질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CT 길이래요. 구할 수 있습니다. 빗변의 반띵한 반지름, 외접원 입장에서 반지름인 BD 또는 AD의 길이가 각각 3cm니까 CD 길이도 3cm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문제, 삼각형 ABC 넓이래요. 일단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6cm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여기 꼭 밑변 높이 안 해도 되죠. 여기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이로 생각하면 이 삼각형 넓이 나오겠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3 해가지고 얼마 나와요? 9제곱센티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둔각삼각형 한번 도전해야 되겠어. 둔각삼각형을 잘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도전을 좀 할게요. 바로 다음 쪽에 35쪽에 7번 보이나요? 7번?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똑같아. 외심의 성질은 동일해요. 그것을 써먹으면 됩니다. 일단 외심의 성질 첫 번째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니까 그걸 표시하면 어떤 힌트, 실마리가 보여요. 꼭지점까지 거리 같다는 걸 이용 먼저 해서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장거야 안 장거야? 아니? 풀고 있었어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 같대잖아. 그 길이 같은 성분을
3개 찾아봐요. 그럼 3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이제 거리 같다 하면 아까 이등변 삼각형 3개 만들어진다 했죠. 이등변 삼각형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나와요. 3개. 했어요? 봅시다. 그럼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럼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A, B, C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같겠지. 그럼 이렇게 같다고 표시했더니 이등변 삼각형 3개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OAB 이등변 삼각형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OAC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 OBC. OBC도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래서 바깥에 있어서 약간 어색한데 저런 느낌이 아니라서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걸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각 한 개가 13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밑각 각 CB5도 13도 맞아요? 이거 13도가 된다. 이제 이등변 삼각형 OAB로 넘어갈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OAB로 넘어가면 어때? OAB에서 밑각 한 개의 크기가 x 플러스 13도죠. 그러면 또 이 밑각 각 BA5도 x 플러스 13도 되는 거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었어. 요 놈은 밑각이 얼마예요? 그치. 45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각 CA5도 45도가 되고 그럼 얘들아 이제 각 표시 다 했어. 무슨 짓 하면 돼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요 삼각형 보여요? ABC 세 각이 표현이 되어 있지. x 플러스 13, 45, x 32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얘네 다 합쳤을 때 몇 도면 되는 거예요? 180도면 되는 거예요. 지원된 거야? 얘네 다 합치면 180도가 됩니다. 한번 합쳐볼게요. x 두 개예요. 2x 그리고 이제 선생님 단위 안 쓸게. 45, 13, 32가 있어.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90 이렇게 되죠. 지금 세 각의 크기 합친 거거든요. x 플러스 13, x 두 개 있는 거 합쳤고 13도랑 45도랑 32도 합쳤어요. 이것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인 18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180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보면은 혹시 문제에서 각 x의 크기라고 했죠? x의 크기 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야 이거? 전화가 온 거 같은데? 저 몇 도예요 x?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전화 좀 전 사람 받으시고 이제 전화 울리게 안 하셔야 돼요. 45도 라고 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누구 건지 못 찾았어요? 우리 2학년, 3학년은 저거 수업 시간에